아마 30분 이내, 한 25분 이내로. 소설에서 틀린 사람 없지? 있어? 소설 잘 모르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몇 번 틀렸지를 남겨놓으라는 이유가 시험지 안 갖고 올 거니까. 근데 소설에서 아마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뭐 틀렸다면은 뭐 현대시나 뭐 어디선가 아무튼 틀렸을 텐데, 아마 문학은 30분 이내로 연단 25분 내외로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그건 해봤어? 우리 선택 과목부터 풀고, 엄매는 내가 지문형은 마지막에 풀려고 했지만 선택 과목 풀고 독서 이론 풀었을 때 20분 안쪽으로 딱 끝나는 거? 그건 느꼈어? 다들? 그런 느낌은 있었어? 선택 과목 풀고 독서론 3문제 이렇게 풀었을 때 20분 내외로 딱 9시 그 이내로 들어간 건 맞아? 그랬으면 초반 스타트는 나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 100m 달리기는 뭐 시간 고민할 거 생각 없이 그냥 전력으로 달려야 되지만, 얘는 약간 이제 중장거리거든. 우리가 모의고사 한 과목은 중장거리고 그게 쌓여서 마라톤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 동안 수능이라고 하는 모의고사라고 하는. 그랬을 때 국어는 항상 템포 조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 내가 조금 여기 내가 기준점에 비추었을 때 약간 좀 밀리고 있구나, 좀 뒤처지고 있구나. 그럼 어디서는 좀 스퍼트 해야 될 때는 스퍼트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패스할 때는 또 패스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행동 전법도 항상 분석의 요소로 다루어야 돼요. 지문을 몰라서 틀리거나 뭐 맞춰서 우리 안다고 다 맞추냐? 또는 뭐 맞췄다고 다 아냐?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행동 분석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시간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순서적인 측면, 그리고 내가 이거를 여기를 좀 오래 잡고 있었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측면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 독서 영역에서 인문지문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인문지문이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안 걸렸니? 그런 느낌 없었어? 없었으면 다행이고. 근데 어려웠다면 인문지문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쭉 보니까 인문지문이 지금 철학지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따가 2교시 때 얘기를 할 거고, 하나 더 이제 또 분석을 하자면 어디를 분석하냐면 발문을 분석해야 돼요. 발문 보자마자 이거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건지, 그리고 선택지도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럼 이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오답 패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오답을 패턴화 시켜놔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금 낚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얘기들이, 이런 게 분석이 되어야 돼. 그냥 문제 틀렸다 맞았다 왜 틀렸냐 이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캐치를 좀 못했구나 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일단 뒤에 가서 여기 독서론 같이 한번 좀 보면서 해봅시다. 한 장 넘기면 독서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야 독서 요약이야, 요약해야 돼 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독서론을 가르치면 물론 쉬운 것도 있겠지만, 독서론 자체가 어렵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 말 그대로 나와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요걸 근거해서 저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약하기는 뭐 하래요? 핵심 정보 빠르게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떤 효과인 것 같습니다. 능동적인 독서 방법이래요. 이렇게 우리가 밑줄 치면서 넘어갔을 때 하나만 또 여기 보자.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항상 제가 갖다 붙이라고 했었죠. 때문에 뭐뭐하다 아니면 때문이다 라는 거는, 이 때문이다 라는 때문은 얘들아 원인을 나타내 주는 거야 아니면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야? 원인이지. 그래, 얘가 원인이야. 그럼 이 원인 때문에 결과가 뭔데? 를 연결하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연결만 지어주자. 글이 중심으로 하나의 의미를 구조를 이기 때문에, 그렇지, 요약하면서 읽으면 이렇게 가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글이 하나의 의미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요약하면 빨리 파악할 수 있겠구나. 그때 우리 쓰이는 게 뭐라고요? 거시규칙. 그럼 앞으로 이제 뭐에 대한 얘기 할 거야? 거시규칙. 자, 이제 내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근데 문제 구조에서 지금 뭘 물어보고 있었어? 내용 일치 물어보고 있지. 그럼 바뀌기 전에 한번 빨리 걷어내보고 가보자라는 얘기. 혹시 이렇게 해봤니? 일부러 이렇게 해봤으면 쭉 읽고 해봤어? 결국에도 또 쭉 읽고 했어? 빨리, 한 문단 읽고 여기서 날릴 수 있는 거 빨리 날려보자. 물론 풀러서 맞았겠지만. 혹시 1, 2, 3 중에서 틀린 거 없어? 3번 혹시 틀렸니? 3번 고민한 사람. 고민조차 안 했어? 그냥 바로 보였어? 고민했습니다. 고민은 했어? 네. 고민한 사람 빨리. 씻고 나서 한번. 고민은 했어?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 알겠지? 일단 여기 A가 구분은 되니까 요거는 A 이렇게 연결해갖고 나중에 풀어보자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한 문단 읽었어. 요약하면서. 그럼 지울 수 있는 거. 거시규칙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 아직 안 나왔죠? 몰라요. 2번은 명제, 개별, 이것도 모르겠어.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대 없대? 있다. 지우면 되겠죠. 또 핵심 정보 빨리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벌써 한 문단에서 지금 3개가 날라갔죠. 아니 밑에 이거 읽고 나서 다시 문제에 와서 다시 올라가면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단 말이야. 안 신박하냐? 그냥 원래 관성대로 했어? 관성대로 늘 하세요. 그러면 관성대로 점수가 나옵니다. 바꾸라고. 행동을 바꾸라고. 의식적인 행동을 바꿔야지 여러분들 점수가 바꿔지는 거지. 잠깐 또 다른 얘기를 하면요. 제가 관성 얘기를 왜 했냐면, 관성대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실제 사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놈 새끼. 혹시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랑 무슨 차이인지 알아요? 원인과 결과, 이거는 필연적인 느낌이 강하거든? 상관은요? 가능성의 느낌이요? 가능성.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상관관계. 요거 구분 못 하는 사람 없지, 혹시? 요거 배운 사람 없지? 없죠? 이게 어떤 단어에서 나오는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갖고. 이 상관관계는요, 마이너스 1에서 0을 거쳐서 1까지의 범위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1은 얘들아, 비례, 반비례? 반비례. 1은 비례에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1이 완전히 1이면은 그냥 얘는 거의 필연성에 가까운 관계인 거죠. 근데 0의 상관관계도 있어요. 그럼 0의 상관관계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니 없다는 얘기니? 우리 창문 닫아야 되겠다. 계속.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걸까? 근데 있다라고 0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0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면은,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 연예인 장원영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 럭키비티한 생각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는 장원영과 상관관계가 있어요. 무슨 상관관계? 0의 상관관계.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야. 보통 그렇게도 얘기를 해,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대상과 0의 상관관계는 기본적으로 설정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상관관계가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있잖아요. 특히 뭐 모의고사 모평, 6월 이제 9월에 보는 모평들과 수능과의 상관관계가 국어가 가장 낮아요. 0.6.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으로 바로 결정돼요?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절반 이상,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바뀐다고요. 그럼 반대로 내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분석을 통해서 다음 시험에서 잘하면 극복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데가 국어라고요. 수학은 그런 느낌 드니? 잘 안 될지 거의 지금부터 정해진 것 같지? 근데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영어도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니? 근데 영어는 그 절대평가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0.6이라는 얘기는 거의 절반에 미친, 거의 절반 이상은 내가 봤던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나오던 사람도 미끄러지지만 안 나오던 사람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수능 날 전까지요. 또는 심지어 수능 보는 그 순간까지도요. 내가 열심히 한다면, 내가 의식적으로 바꾼다면. 그랬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물론 우리 여기 명단 이렇게 붙는 애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그 친구가 이 의정부 지역에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걔가 그때 이과 문과로 나눠졌던 그 시절인데 전교 2등이었거든요. 문과 전교 2등. 그러니까 문과 전교 2등이고 내신 그 등급으로 하면 1.12였어. 1.2 아니고 1.12. 고3인데 고3일 때 이제 내신 전교 2등 그리고 1.12로 모의고사가 몇 점 나왔을까 했을 때 4월 모의고사 기준, 그러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5월 모의고사를 봤지만 4월 기준에 모의고사가 4등급 나왔어요. 이랬던 친구야. 근데 이랬던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고려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최저를 맞춰갖고요. 그러면 자, 수능날은 어떤 등급이 나오냐? 2등급이 나왔어요. 요 기간 동안 한 6달, 그러니까 요때 4월달에 4등급 딱 찍고 나와서 이제 나를 찾아온 거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여학생이긴 한데 뭐 그런 말은 절박하게 왔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2등급이 됐었을 것 같잖아.
그치? 아니에요. 얘가 10월 모의고사까지요 3등급을 이상 받아보질 못했어요. 3등급 그 앞자리에서 우리 똑똑하는 그 느낌 있지? 아씨,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그럼 2등급인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좌절하지 않고 그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이라고 하는 요 모의고사 딱 한 번 마지막 그 실전 테스트 하고 나서는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분석해갖고 계속 그거 이끌어내고 뭐 엄매를 선택하긴 했었거든. 그러니까 엄매 개념 부족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끌어내갖고 결국 수능에서는 2등급이 나오더라고. 그래, 상관관계가 왜 0.6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4월이잖아 5월이잖아 5월 모의고사 두 번째 모의고사 봤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등급 올라갈 수 있다고요. 뭐만 되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을 해갖고 아 내가 이거 왜 저랬지, 내가 이거 왜 못 맞췄지, 왜 이걸로 내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지, 아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는 게 분석이란 말이에요. 이거 정답 정리해주고 뭐 지문 정리해주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런 건 안 해. 난 굳이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지문 읽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저번에도 문제 이렇게 내용 일치니까 이거 한번 내용 바뀌기 전에 잘라서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 이런 얘기들은 했었잖아. 물론 과학 지문에서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 한번 바꿔주시면 시간이 엄청나게 세이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거시규칙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거시규칙에서는 항상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 요거 무슨 표현이니? 엄매야 엄매 아니더라도 무슨 표현이야? end야 5월이야? 이런 것들은 항상 꼭 체크해주고 가라고 했죠. 왜요? 내용 일치 때는 이런 걸 바꿔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미관계 포함해요. 그래서 정보 없애거나 대체하세요. 그래서 몇 가지로 나온대요? 그러면 네 가지를 먼저 찾아놓고 가자. 1번, 2번, 3번, 4번. 아씨, 네 가지 부담돼? 안 돼요, 여러분들? 부담 안 돼? 그러면 한 번에 읽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부담돼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순간기억력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제가 늘 하잖아요. 근데 저는 부담된다고 쳐요. 왜?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 그럼 삭제는 예시와 같은 부연 설명 날려버려 해석을 해? 안 해. 지우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노란 옷을 입은 게 중요해? 밥을 먹는 게 중요해? 근데 여기에서도 보자. 노란 옷을 입은 거랑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노란 옷을 입은 형과 형이 밥을 먹는다는 서로의 내용은 연결되진 않지. 그러니까 지우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지우는 거야? 노란 옷을 입은 걸 지우는 거지. 그럼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그렇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그럼 이때 지우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밑에 가서 한번 또 보자. 여기 또 지우다라고 나오거든? 그럼 밑에 지우다는 의미가 무슨 지우다야? 늘 지우는 거 진짜 지우라는 게 아니라 이때는 말이 선택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말고 하나만 딱 선택하라는 얘기지. 핵심 파악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포함하는 경우 특정 명제만 나오세요 라고. 그럼 여기는 식탁에 앉아서 요 내용들은 왜 이것만 선택했어? 1년에 뭐가 나왔어? 과정이 나오는 문장이지. 그래서 지우라고 얘기한 것과 관련 없는 건 지우라고 얘기한 게 서로 의미가 같니 다르니? 다르지? 요거까지 혹시 읽으면서 파악이 됐으면 너무 좋은 독해고 안 됐으면 그냥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알았으니까. 근데 한 번 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얘기하는 거는 물론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동작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지만 노란 옷을 입은 상태의 성질이죠. 밥을 먹는 건 뭐예요? 동작이죠. 동사인데 동작이죠. 여기서요. 식탁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었어요는 다 뭐예요? 동작이죠. 요거 구분할 수 있겠어? 혹시 화작하는 친구들도? 엄매는 이거 분명히 구분하라고 내가 늘 강조했을 거고. 성질과 상태. 밥을 먹는 또는 밥을 먹는 동작. 요거 구분되죠? 요런 느낌으로 항상 글을 정리해주면 좋다고요. 성질과 상태는 특징이 될 거고 그 자체의 특징이고 동작은 작용 관계가 될 거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그럼 선택하고 우리가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밑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거시규칙은 정보 없애거나 이거 나왔지? 나왔니 안 나왔니? 나왔지? 그럼 마저 틀려? 지웠다. 그럼 답은 몇 번 남았어? 이거 이 얘기 나왔니 안 나왔니 아직? 아직은 안 나왔지? 근데 우리 답은 이미 아주 거의 심증적으로는 확정됐지?
몇 문단을 읽었는데 세 문단밖에 안 읽었는데 절반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한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리해놓고 가는 거랑 여러분들 다 읽고 나서 밑에 가서 또 읽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시간적 차이가 조금 나지 않을까? 그리고 정답 물론 이번에 너무 쉬워서 뭐 이거에 대해서 아리까리 하지도 않았을 테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여기까지 또 한번 봅시다. 일반화라는 거는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걔를 누구로? 1로 바꾸는 거지. 근데 얘 답은 왜 2번이 답이야? 그러면 지문에선 A를 B로 바꾸는 거지만 선택지에선 뭘로 바꾸랬어? 자, 요거는 지금 완전히 뭘 바꿔버린 거야? 서로의 관계를 바꿔버리지? 그럼 이게 하나의 분석 내용이라고. 뭘 가지고요? 선택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지금 이거 관계 바꿨구나 라고 하는 이 패턴화 시키잖아? 그럼 선택지들이 바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고 보여요. 이게 분석이야 얘들아.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우리가 선택지를 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바꿔서 말장난 했구나. 그걸 우리가 오답의 패턴화라고 저는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패턴화 시키는 거야 이제. 관계를 바꿨구나. 이거 하나만 적어줘. 여러분들이 패턴화를 계속 시켜야 돼. 모의고사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오답을 만들어내는 그 근거, 오답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빨리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또 하나 여기 있는 거, 요거는 5월이라고 했지? 그럼 5월을 또 뭘로도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end로 바꿀 수도 있다고. 그것도 우리가 조심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뭐 보조사라던가 이런 접속 어미, 연결 어미들. 이런 부분들이 국어에서 되게 치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구성은 뭐예요? 자기 언어화하라는 얘기겠죠. 자기 언어화는 제가 늘 강조했던 거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 A를 읽을 것이냐? 아니요, 안 읽을 거예요. 왜요? 여기 이렇게 갈 거니까요. A는 분명히 3번 문제에서 언급이 될 거고 2번 문제를 읽으면서 자, 겨울을 좋아하지만 운동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가 없으니까. 빼라. 지우라고 했지. 이게 지우라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쉬워 너. 사실 이거를 조금만 더 어렵게 나오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삭제라고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밑에 심장폐 근육 관절은 신체로 대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대체 가능하겠다. 그치? 라고 하니까 너무 지문이 쉬워졌어. 선택지가 쉬워졌어. 조금 어렵게 하면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 심장폐 근육 관절은 일반화지. 두 번째 아니야 얘들아. 선택 아니야. 일반화지. 더 일반적인 명제. 신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위어로 바꾸는 거지. 오히려 지금 삭제랑 일반화로 줬잖아. 그럼 조금 더 가서 찾아봤어야 될 걸 말이야. 근데 지금은 너무 구체적인 의미로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선택지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왜 쉬운지도 이유를 알아야 돼. 알겠죠? 포괄적인 문장을 줄 때가 더 어려워. 구체적인 문장을 줄 때가 더 쉬워지고 지금은 다 구체적인 문장을 줘서 그래요. 3번은 정신건강에 유익하다가 포괄적인 문장이니? 아니 여기 나온 거잖아. 그럼 대체한 거 맞네? 아니지. 뭘 대체해. 이건 대체라고 보면 안 되고 바꾼 거 아니고 선택한 거죠. 자신의 언어로 만들었어? 아니잖아.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아주 확정을 짓고 4번, 5번 안 봐도 돼요. 사실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보면 예시니까 지워야 돼? 야 예시 왜 지워? 필요 없어? 아니야. 근거를 찾아야지. 예시와 같은 요 부분 알겠지? 예시와 같은 이런 건 지워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하나 체크되면서 지문에서 체크되면서 근거를 삼고 자 운동은 이렇게 해서 명제로 대체해야 되겠어 라는 거는 뭐 하라는 얘기야? 자기 언어화로 바꾸라는 얘기겠죠? 구성하라는 얘기겠죠? 재구성이에요. 그런 얘기고 자 이제 A 읽자. 그러면 자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 고민됐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놓친 거냐면 자 발문을 놓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발문 보고 의도 파악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 발문을 보고 정확하게 의도 파악이 안 되면 각각의 지문의 의미, 보기의 함의, 좀 어려운 말을 일부러 썼어요. 함의라는 단어가 뭘까? 의미를 우리가 줄이는 것보다 함축이라고 하지? 여러분들 나한테 점수 보내니까 진실을 함구한 사람들이 있더라. 할 때 함구가 무슨 말이야? 입을 다물다.
그러니까 이 함자가 원래 머금다, 다물다, 숨기다 이런 의미야.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숨기는 거야. 그럼 지문에서 우리가 함이라는 건 숨겨진 의미 파악해야 돼. 또 발문에서도 의도 파악하라는 얘기거든. 이게 함이에요. 그러면 두 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공통점인데 뭘 제시한다는 얘기야? 이거 두 개 뭔가 비슷하다는 얘기지. 그럼 뭘 제시하기 때문에 뭐가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 강조하는 것만 빨리 한번 쳐보자. 요약하게 하면 뭐 한대요? 점검 좀 해. 특히 그럼 여기를 강조하는 거 있지. 그럼 강조 부분이 더 중요하겠네. 뭐 할 때? 핵심 면제에 남기는 거 중요해. and 관계에 대해서도 구조를 확인하면 효과 뭐가 나와? 주제를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어 라고 이렇게 보면 어디가 강조됐어요? 요약할 때요,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구조를 파악해서. 그럼 두 가지 내용을 얘기했죠. 어느 하나에 우리 방점을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요약해서 제대로 요약했나, 핵심 파악했는지 보고, 또 구조 파악했는지 확인해 라는 이런 문장의 함의가 있다면, 자 보기 한번 볼까? 짐작하며 읽는 습관은 이건 예측하기 독서예요. 뭐 예측이라고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 요약할 때 도움이 된다. 요약하라는 얘기니 짐작하라는 얘기니? 그래, 짐작할 때 요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는 요약할 때 점검하라는 얘기야. 의미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럼 여기는 일단 안 통하네. 특히 또 어딜 보면서? 목차에는 뭐가 나오니까? 그래서 관계가 파악이 되지. 어라? 잠깐만, 이거는 연결된다. 어디서 연결돼? 그러면 내용 관계 파악하면 뭐가 돼? 주제? 파악이랑.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가 강조됐어? 둘 다? 주제? 구조 파악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함의거든. 이라고. 자, 보기하고 지문하고 정확하게 지금 대응시켜서 한 번 더 보고 나니까, 그럼 뭐에 대한 얘기를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돼? 구조에 대한 얘기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답은 몇 번으로 가요? 2번에 구조 아니야. 봐봐, 지금 이제 매력적인 오답을 앞에 깔아주잖아. 우리 구조에 낚이면은 여기로 구조 파악할 때 요약해야 돼. 요약하는 질문하라고 했니? 질문 얘기 나왔어? 안 나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인 오답을 앞에 제시해요. 그럼 밑에 간결하게 정리하는 거는 맞다고 했지? 아니, 여기는 요약할 때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글의 구조 파악하세요. 중심 내용 파악하세요. 여기는 중심 내용 내기 없는데요. 아니, 핵심 내용이 중심 내용 아니니?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으로 딱 체크가 되면 이 문제의 의도까지 우리가 캐치하면은 고민할 필요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랬을 때, 야, A 부분이랑 그냥 여기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면 굳이 A를 읽고 여기 와서 한 번 또 가고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 독서 이론이 내가 그냥, 야, 이제 지난주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도, 야, 2분이 안 걸리더라. 요 세 문제 풀리는데 2분 정도가 나는 안 걸리더라고. 물론 선생님이니까 그러죠. 아니야, 나도 여러분들이랑 시간 똑같이 제고해. 똑같이 걸려. 사실 나보다 더 빨리 푸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도 많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어느 순간에는 나보다 더 이제 청출 어려움이 돼가지고 더 빨리 푸는 친구들도 왕왕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본인의 행동이 이런 식으로 나왔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선택 과목이랑 요 독서 이론까지 하면 진짜 이번에 잘 푸신 분들은 한 15분까지 그냥 15분 컷으로 끝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뒤로 넘어가서 우리 그 철학 지문을 이따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철학 지문 읽는 방법은 조금 연습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10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가 지문 정리할 건 아니고요. 자, 내용 일치 문제죠. 요 과학 지문 혹시 시간에 그 밀려갖고 제대로 못 읽었으면은 제가 그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내용 끊고 가서 확인하고 내용 끊고 가서 확인하고 문단별로. 그렇게 하면은 요 내용 일치가 그냥 눈에 보인다. 왜냐면 문장 그대로 썼어. 그래서 적절한 거를 지문의 문장 그대로 주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조차도 지문의 문장 그대로 바꿔줬어. 다른 말. 그러다 보니까 문제 수준이 되게 쉬워진 거예요. 우리가 문제 수준을 조금 이렇게 다소 난이도 조절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문장이 됐으면 그걸 조금 이렇게 포괄적인 문장으로 상이어로 바꿔갖고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조차도 없었어, 이번에는.
그러니까 되게 쉬워진 거야. 그러니까 다들 점수가 그렇게 막 왜인지 모르게 잘 나오는 거고 평소 점수보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나온 건데 그럼 왜 그거에 비해서 나는 왜 그만큼 안 됐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게 분석이고 그때는 항상 행동적인 측면이 여러분들 요소를 많이 좌우한다라는 거. 또 하나도 보면 자기 유변 유체라고 해서 지금 이 설명이라고 하는데 그 설명의 밑줄만 빨리 쳐볼게요. 영향을 받는다 관계 설정하라는 거죠. 이거 관계성 파악하라는 거고 전류를 생성한다 비례하여 전류를 생성한다 이거 지금 관계성 또 성립하는 거고 저하는 성질인 점성을 지녔다라고 소지하고 있는 지금 특징 얘기하는 거지 상태 성질이지 섞여 있다 자성입자 섞여 있다 이것도 특징이지 감쇄를 조절하기 위해 이것도 특징 역할 기능이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체크가 돼야 돼. 여기에서 지금 어떤 설명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전개 방식도 아니잖아. 뭐 내용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얘게 이런 관계성 맞는지 이런 특징 갖고 있는 거 맞는지 혹은 이런 의도 목적이 맞는지 라는 선택지가 딱 명확하게 보이면 이건 여기 가서 찾으면 됩니다. 라는 얘기. 그리고 과학지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빼라고 했을 때 12번 문제는 좀 어려운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이유 추론을 한번 해보라는 문제인데 혹시 13번 문제 시간 걸린 사람 이거 혹시 틀린 사람 틀렸어? 틀렸어? 시간 없어서 아니면은 풀었는데 틀렸어? 시간 없어서 12번 문제는 못 풀어 시간 없을 때는 그치? 시간 없을 때는 근데 요거 10번 11번 13번까지 푸는데 한 5분이면 되던데 라고 내가 너무 그렇게 자만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 짧죠? 그쵸? 내용이 짧아요 그리고 아마 요 정도? 요 정도 봤을 때 앞에 두 문제 정도에 어느 정도 답이 걸러져요. 그건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요 기억 부분의 이유를 찾으라고 했는데, 요 기억 부분에 혹시 문단 한번 나눠보자. 제가 나눠보라는 거는 크게 갈리는 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거 파악했으면 이거 틀릴 수가 없거든? 근데 이걸 파악 못하면 그냥 틀려버려. 한번 빨리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게 어디서 나뉘는지 슬러시 한번 쳐볼까? 그냥 크게 보면 두 부분이야. 그리고 근거까지도 먼저 설명할게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봐. 내가 두 번 얘기해줄게. 한번 여기에서 분명히 여기 기억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유는 얘들아 기억만 보면 안 된다고 했어. 그 맥락을 다 봐야지.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서 이로 인해 여기서 끊었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일단 요 접속 표현이 이로 인해라는 건 얘들아 인해라는 말이 뭐야? 원인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건 연결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일단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접속 그 표현에 의해서. 근데 또 보다 보니까 이후는 선생님 이후 그 과정 뒤에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했거든. 뭘 확인을 했을까? 접속 표현 말고 서술 부분. 그럼 앞에 서술 부분을 볼게요. 앞에 서술 부분은 뭐보다 크면? 그럼 뒤에 서술 부분은? 야 그러면 반대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 요게 의미가 파악이 된 사람 읽으면서 요 문단에서 그런 거 파악 안 된지 그냥 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간 거지. 자, 이 지문의 함의는 지금 이거야. 그럼 앞에는 작아진 상황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지. 물론 이거에 대한 빌드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 성립이 됐겠지.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여기서부터 성립이 됐을 거고 그랬을 때 뭐 자기장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야 크면은 어떻게 할 거야? 작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면 혹시나 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3번으로 체크해서 틀리진 않았니? 아니야? 몇 번을 해서 틀린지는 기억 안 나? 없어? 3번을 해서 틀린 사람도 없어? 시간 부족해서 못 본 건 있고. 그럼 여긴 다 맞았어? 틀렸어? 몇 번으로? 그럼 3번으로 해서 틀렸지. 왜 내 예측을 벗어나질 못하니? 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얘기야. 왜냐면 그것만 극복하면 되거든. 그것만 극복하면 이 문제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유 추론을 지금 봐라. 이 전환되는 거는 기존값보다 클 때 얘기야 적을 때 얘기야? 문제 푼 사람들만 얘기해봐. 클 때 얘기야. 근데 지금은 아까 이후 작아질 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작아질 때는 더 이상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라는 5번으로 가는 거잖아.
즉 그 문제의 의도를 캐치를 못한 채 그냥 이 부분만 읽어서 또 급한 마음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문단은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앞에는 클 때와 작을 때. 그래서 클 때도 클 때 어떻게 돼요? 원리 다 설명을 했고 앞부분에서 그 뒷부분은 작아졌을 땐 더 이상 그렇게 행동을 한대 안 하는데 안 한다고 했었지. 그런 얘기들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그렇게 풀리지 않았을까.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 3번으로 답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윤호야 졸려면 일어나렴. 아니야? 자, 그리고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나 이거 풀다가 나도 그냥 5분 지나고 이제 5분 지나서 조금 더 붙잡고 풀려다가 에휴 이거는 내가 말장난이니까 내가 당해준다라고 안 풀었거든요. 안 푼 이유가 미안해, 안 푼 이유도 얘기할게. 저는 그냥 안 풀었어요. 여기를 보기가 너무 싫은 거야. 진짜 너무 보기 싫은 거야. 좀 복잡하지 않았니? 현장에서 느낄 때? 그래서 내가 과학 지문은 항상 마지막으로 빼서 한번 그 타임 어택 느낌으로 해봐라고 나도 거기에 충실했단 말이야. 5분밖에 없을 때 한번 5분 딱 재놓고. 근데 세 문제는 풀리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왜 이게 복잡했는지를 제가 그냥 이유만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질량체가 입소전자에 힘을 가한 방향 한번, 또 피스톤의 이동 방향, 이거 방향 정리했어야 되거든. 근데 방향 정리하고 읽어도 이게 좀 헷갈려요. 두 번째, 자기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 앞에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 와, 이게 미치겠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방향 정리 안 한 채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힘들게 되는 거죠. 왜? 이거는 관계성에 의해서 방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나, 점성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건 특징이죠. 관계성 아니고. 밑에 전류를 보내지 않는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역할 기능 특징이죠. 그쵸? 또 전압외관은 작아지겠군. 그냥 크기 변하죠. 이 정도는 쉽게 찾아지거든요. 이 정도는 너무 쉽게 찾아져. 이건 특징이니까. 근데 이런 관계성에 있어서 또 얘네들의 방향은 상당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 문제를 붙잡고 막 읽어도 답은 안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학 지문에서 이 지문을 붙잡고 있었으면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 근데 평소에 정리를 좀 해놓고 어느 부분에서 체크가 되는지 북마크라도 좀 해놨다면 이런 거는 그냥 가서 한번 훑어보면 답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1번 아니면 2번. 자, 뒤로 가서 14번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뭐 쉽게 나오는 이거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수능에서, 모평에서 이런 문제는 거의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 유형은 뭔데? 어떻게 풀 건데?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게 중심 내용이야. 문단의 중심 내용. 그래서 중심 내용은 그냥 파악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 파악이란 건 어디 있는지 딱 짚히는 거, 손가락으로. 맞아, 이런 내용 여기 어디쯤에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 수준이 너무 쉬운 거지. 이거 1학년 고1 수준의 문제거든요. 이 정도 중심 내용 찾기는. 그러니까 고1 때 많이 연습시키는 문제가 이번에 나와서 독서가 생각보다 안 어렵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학습지니까 이 내용, 지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어떻게 된 거야? 반영해서 적용된 문제지. 그러니까 여기 발문 보자마자 왼쪽에서 지문 읽으면서 여기다가 투영시켜서 읽었으면 이런 문제들도 조금 더 시간을 좀 줄이면서 풀어낼 수도 있을 거고. 17번 문제 이제 틀렸니? 혹시? 어이없게 틀리진 않았지, 이번에? 이번에도 쉬웠던 것 같고. 16번, 자, 기억의 이유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유 추론 문제가 오히려 이 적용 문제보다 더, 난이도가 지금 뭐 점수가 2점짜리로 출제가 된 게 저는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뭐 학력평가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뒤로 잠깐 이제 넘어가서 문학은 어땠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소설은 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소설 혹시 틀린 사람? 여기에서 고전소설 없니? 없어? 앞반에서도 소설은 안 틀렸다고 하더라고. 뒤에 여기에서 고전시가 22번부터 26번까지 틀린 거 몇 번 틀렸어? 없어? 요 문제 혹시 잘 풀렸어? 23번? 잘 풀렸지? 요건 그냥 내용 이해잖아. 근데 가사 같은 경우는 내용 이해할 때 여러분들 그 행동이 나왔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 어떤 정서 표현했는지 좀 읽으려고 노력했어? 가사에서? 그리고 장면은 좀 끊어서 구는 생각했어? 그렇게 한다면 답은 바로 기억에서 보이지 않냐?
기억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가마나 교화할 필요 없네 라고 얘기를 하네. 근데 이게 그냥 여기만 읽으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맥락 속에서 읽어줘야 되지. 교화라는 단어는 뭐야? 우리 교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야? 학교? 아니야. 교화라고 하면 안 돼. 군대? 군대도 그렇지만 교도소. 또 북한. 우리 교화 시간이라고 있거든. 교화는 그건 뭐야? 화는 변화한 거고 어떻게? 가르쳐서 네가 변화시키는 거. 근데 학교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학교에서는 요새는 옛날에는 교화에 가까웠다면 요새는 여러분들을 인격을 대우를 해주는 거. 근데 교도소는 그러지. 왜? 범죄자를 교화시켜야지. 교화라는 단어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교화할 필요 없다라고 하지. 왜? 알아서.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왜 1번이 답이 안 되냐? 무력감은 뭔데? 그냥 무장의 능력, 그 무력 힘쓸 무자 아니지? 필요 없다? 무력감은 뭐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어떤 체념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틀리면 안 되는 거고, 혹시나 뭐 맥락상에서 못 풀었다면 앞에 있는 의미를 파악 못한 거고. A는 뭐고 B는 뭐니? 이거 혹시 여기 쓰면서 했어? 요거를 내가 쓰라는 이유가 아니 뭐 굳이 왜 써요 선생님이라고 할 때 아니 태계 선생 이 글자를 몰라서 쓴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는 앞에서도 이해고 뒤에서도 이해잖아. 차이점이 있는 이해인 거 알아? 그럼 요 이해는 뭐야? 24번의 이해, 23번의 이해는? 이게 뭐야 다? 밑줄 치는 게? 정서,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화자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정서 제대로 느낄 수 있니? 라는 이해고, 밑에는 이런 태계 선생이 이 지문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소재의 역할 기능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라는 이유는요, 이거 태계 선생이 지금 어떤 의미 기능을 갖고 있느냐. 그럼 앞에서도 의미 아닌가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 어떤 의미? 어떤 정서와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문제에 요구하는 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쓰면서 제가 하라는 얘기는 문제의 의도 파악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 태계 선생님만 빨리 한번 보면 이것도 그냥 이렇게 보이더라고. 뭘 다 읽어. 밑에 태계 선생. 태계 선생님 누구야? 이왕?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무슨 서원? 1번 다산서원, 2번 도산서원. 다산서원은 정약용이야. 정약용이 다산 정약용이죠. 도산서원인데, 자, 거기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 사당을 보고 생각한 거겠죠. 그것까지는 읽어줘야 돼요. 그 사당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본받아라 라고 했지. 내가 본받는데? 아니지, 본받아라 라고 했지. 여기서 혹시나 헷갈렸다면 1번, 야, 자신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건방지네. 이러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본받으려고 하고요. 이거 고민해보세요. 야, 본받아라 라고 했지 내가 본받으려고 하니? 아니지. 여기에서 헷갈렸다면 안 돼. 요런 지금 접사 하나 때문에 달라져요. 또 후학에서 권면의 뜻을 드러내니 권면마저 틀려. 권면이 뭔데? 그치, 권하는 거. 너 제대로 좀 이렇게 좀 공부해라. 이 위대한 학자처럼. 저도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행동해라. 4번. 벗어나려고 해? 고난의 원인 파악해? 그럼 답은 벌써 나왔죠. 몇 번으로? 끝났네. 이거 그냥 태계 선생 거기 부분만 읽어도 이렇게 문제 의도가 파악했다면 여기서는 어떤 의미 기능을 하는지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면 이거는 진짜 길게 볼 필요도 없던 문제였단 말이야. 물론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되시겠죠. 저는 안 돼요. 아니, 나처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그런 행동이 나와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학이 25분 안에 그거 불가능한 수치 아니에요. 알겠죠? 저는 뭐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뻥은 안 쳐요. 이 정도 얘기였고요. 뭐 현대소설도 하나도 안 어려웠던 것 같고 앞에도 뭐 틀린 사람은 없더라고. 네, 뒤에 가서 혹시 현대시 헷갈린 사람 틀린 거 있어? 없어? 여기도 보자. 32번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똑같이 이해라고 나왔잖아 아까. 근데 기억은 뭐야? 낡은 옷. 니은은 검은 재. 혹시 이 재가 뭐니?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지? 그럼 이건 뭘 물어보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이 의미, 소재의 의미, 기능, 역할. 알겠죠? 생각 정서가 아니라 소재, 의미, 기능, 역할. 그럼 낡은 옷은, 자, 낡은 옷 부분만 우리 앞뒤 맥락을 빨리 볼게. 낡은 옷은 어떤 대상이야? 그럼 벗어버릴 거니까 지향, 지양 할 거야. 어디 갈 건데? 고향 갈 건데. 오케이? 그럼 이 정도 체크를 한다면 그 기능 정도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상황이 변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니? 아니, 그럼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의 변화를 앞두고 있어. 어디 갈 거야? 고향 갈 거니까 고향의 상황 변화라고 볼 수 있어? 또 분리할 거야? 뭐 할 거니까 벗어버렸어. 이거는 되게 답이 그럴싸하네. 그럼 일단 유력한 후보고. 기억은 원인 보여주고 있니? 주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어? 아니지, 벗어버릴 건데. 소외되고 있어? 얘 지금 뭐 낡은 옷 때문에 왕따 되고 있냐? 답은 몇 번? 끝났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 왜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얘 소재, 의미, 기능이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가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거지, 그냥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왔다 갔다 많이 한다고 해서 답은 보이지 않아요.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려는 의지, 각오, 의도 이런 것들을 캐치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국어는 항상 함의 되어 있어서 그래요. 알겠지? 오늘은 함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앞에 여기 독서 지문 펴주시고요. 오늘은 독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여기 철학 지문 10분 정도 쉬었다 할 건데, 혹시 여기 독서 지문은 다 읽었지? 우리 시험장에서 다 읽었지? 안 읽었다면은 조금 읽어놔야 돼. 그리고 제가 하나 문제를 더 드렸었잖아요, 같이. 그게 우리 이번에 수능 특강 독서에서 이번에 철학과 관련된 좀 연결되는 지문들을 갖고 왔거든요. 그냥 이참에 공부하는 거라고 했잖아, 독서는. 언제부터 독서가 쭉 큰 거냐? 그래서 한 3지문 정도 인문예술, 근데 이 순서가 인문예술 10, 인문예술 1, 인문예술 11 이 순서인데, 요거는 그냥 편의상 1과 10은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근데 11은 인문예술 10은 이게 세 쪽짜리니까 이렇게 짝수가 안 떨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관계는 없고, 이게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금요일까지 1번, 10번까지는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문예술 1번, 인문예술 10번, 그리고 인문예술 11 되면 시간 되면 풀어오시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오시라고 제가 드린 겁니다. 꼭 풀어오세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는 수업하고 그 뒤에 요 철학 지문이 있는 거는, 요 철학 지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결국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려야 되는지를 느낌 정도만 잡으면 좋거든. 그 얘기를 좀 할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요 철학 지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독서 철학 지문이에요.